안녕하세요. 개편입니다. 오늘은 서서 좀 해볼게요. 앉아만 있으니까 자꾸 뱃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운동 좀 해야겠어요. 오늘은 자세가 불편하네. 오늘은 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무거운 주제라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좀 망설여졌는데,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나라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소비 심리 위축이 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팩트는 둔화되고 있는 게 맞아요. 각종 지표들에서 보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걸로 봐선. 하지만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망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매출은 안 떨어지는데 진짜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동의 못하시는 분이 절반, 또 동의하시는 분이 절반,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제가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병 안에 물이 우리나라의 자본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본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풀어져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의 양이.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쪽은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하지만 이쪽은 호황이죠. 어느 때보다 지금처럼 돈 벌기 쉬울 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즉, 이 자본이 물병 안에서 제가 뚜껑을 따서 물을 빼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단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이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든 것 뿐이지, 둔화된 것 뿐이지, 우리 경제가 나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가 나빠지려면 이 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우리가 수출하는 금액보다 커야 돼요. 오늘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예전보다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신 분들, 지금 이 물병에 물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면, 제가 한 모금 마셔가지고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저도 지금 폭망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폭망한 정도는 아니다. 물론 앞으로 폭망할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할 정도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예전에 방송했었던 일기예보입니다. 네, 오늘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수온주는 영하 6.7도, 하지만 길에서 느껴지는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 가깝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자, 어떠신가요? 겨울이 돼서 기온이 낮아졌대요. 네? 뭘 하는 거야? 아까 이거 샀는데 색깔 잘못 써가지고. 아, 네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뜯지는 않으셨죠? 네. 아, 네네. 안녕히 가세요. 여기서 또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야, 니까짓 게 뭔데 나라 경제를 얘기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고 보니 나도 매출이 안 떨어졌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을 보자 이겁니다. 팩트를 체크해보자 이겁니다. 즉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체감, 이 체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기온이 떨어진 건 맞아요. 겨울이 왔기 때문에. 하지만 바람이라는 요소가 작용을 하면서 체감적으로 더 기온이 낮게 느껴진대요.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요소가 뭐냐? 저는 지금 우리들이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 때문에 많이들 쉬시나 봐요. 저희가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그 중간 길목에 있는데
차가 완전 꽉 막혔어요 지금. 와, 못 보던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너무 더워요 지금 날씨가. 밖에 30도예요. 와, 근데 여름이 벌써 오나 봐. 아무튼 이 체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 바람이라는 게 우리들의 비판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 또 대중들한테 휩쓸리고 있는 우리들의 나약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기온이 떨어진 거는 맞지만 나라가 마비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냐.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지금 힘들다고 해도 본인이 괜찮으면 그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지금 1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우파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성재준TV, 이선생TV, 팩맨TV, 홍카콜라, 정규제 칼럼은 매일 보고 자면서 이어폰 꽂고 자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최진기의 생존경제, 그리고 설민석의 역사강좌, 알릴레오까지 이 세 가지는 꼭 봐요. 매일 봐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욱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랑 기준이 맞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꾹 참고 끝까지 봅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시면 저쪽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또 똑똑하신 분들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정규재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양쪽 진영의 논리를 다 받아들여 보라고. 최근에 우파 방송에서 좀 과격해지는 거 보고 저도 한편으로는 속 시원해요. 왜냐면 지금 패스트트랙 공수처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이건 너무 답답한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송에서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이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고 합리적 의심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격해지는 거예요. 덩달아서. 저쪽에서 물론 프레임 시작을 먼저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유명 유튜버 분들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은 오히려 중도한테는 이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거든요. 욕하고 화내면은 극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쪽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들 지성인들이잖아요. 요즘에 점점 격해지시는 거 보고 좀 안타까운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니까. 최근처럼 빠루들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민주당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중도한테서 지지를 못 얻는 거라고. 맞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근데 잘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하지만 이 방송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흥분하시더라도 좀 자중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보세요. 마일드 쌤 구경. 네. 화면이 살짝 아래로 지금 기울어져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 장비가 변변치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규제 칼럼을 중도 분들이 조회수가 이렇게 많지,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 하고서 우연히 들어왔어요. 근데 욕을 하고 계셔.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리의 진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나가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유시민 씨 알릴레오 봐봐요.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문 대통령 봐봐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잖아요. 팩트는 전혀 없는데, 논리는 전혀 없는데 막 다른 얘기를 꺼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온화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화가 나시니까 그게 잘 안 되셔서 그러는 거는 알겠는데 그냥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 물병의 질량 보존의 법칙 말씀드리다가 또 3000% 빠졌는데 자꾸 정치 얘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친구들이 저보고 극우래요. 극우까지는 아닌데. 또 요즘에는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핸드폰에 캡처해가지고 다녀요. 왜냐? 혹시나 아는 사람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이쪽이 좌파일 수 있잖아요. 진보일 수 있잖아. 혹시 진보에 계신 분들 제
제가 좌파라는 단어가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말씀 이해 좀 해주세요. 비하자는 단어가 아니고 그 왼쪽과 오른쪽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자꾸 그렇게 나가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제 친구들을 만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팩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여줍니다. 혹시나 논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려고. 근데 보여줘도 잘 안 되지만 아무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돈이, 즉 이 물병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경제는 나한테는 흐르고 있지 않지만 어딘가에서는 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황이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수치에서 나오죠. 하지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경기가 폭망했다라는 정도의 말이 정말 지금 현 상황과 맞는 말인가, 적절한 비유인가 한 번쯤 의심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심은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몇 년 동안 믿었던 사실이 거짓이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나 사실로 믿었던 사실이 아니면, 어쨌든 다행히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 경제가 나빠진 건 아닙니다. 단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둔화된 거지 나빠진 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통장에 잔고 얼마 있으세요? 원래 없던 거 아니에요? 원래 잔고가 줄고 있진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이 패스트트랙하고 공수처 안건은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자꾸 제가 3,000% 빠지는데. 서세요. 블랙리스트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해서 나한테까지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얘기에 휩쓸려서 나는 괜찮은데 덩달아서 진짜 안 좋아 이러지 마시고 현명하게 양심을 걸고 내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경제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IMF 안 와요. 그리고 일본 절대 우리한테서 돈 못 뺍니다. 왜냐면 그 돈 빼는 순간 자기들이 정권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안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이 경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로 합리적인가, 나한테도 합리적인 비판인가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르니까 최소한의 의심만은 남겨두자고요. 지금까지 개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